네, 이렇게 미증시 개장 상황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이 하락을 만회하면서 미증시 3대 지수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 저희와 함께 글로벌 증시와 내일장 전략,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볼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 아니죠. 저 이틀 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네, 먼저 금리와 가장 밀접한 경제 지표죠.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10년물 그 국채금리가 지금 4.5% 안팎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다음 주에 이제 외환 시장의 어떤 우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텐데요. 당연히 이제 지난주에 계속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약세 모습을 보였던 우리 증시는 다음 주 초에 좀 괜찮은 모습으로 좀 반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제 기술주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그 기술주의 어떤 큰 반등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올랐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것도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대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소외된 업종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6월에 반도체, 이 소외된 업종, 이 중에 어떤 부분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업종이 딱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원래 네. 섹터는 뭐 아주 많이 나눌 수가 있겠지만 뭐 미국은 이러한 게 우리는 뭐 더 많이 나누지만 지금 시장은 딱 두 개로 나눠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주에 돈이 많이 쏠렸다. 수급도 많이 쏠리고 뭐 어떻게 보면 유동성도 그쪽으로 많이 몰렸다면 6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국면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6월 달에 그 다른 소외된 업종, 이제 AI와 반대쪽에 있는 그런 소외된 업종들이 크게 반등할 것이냐, 이건 좀 미지수인 게 6월 달에 유동성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유동성에 대해서요? 예, 네.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휴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중금리가 그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4.5%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반등을 좀 하더라도 뭐 다른 부분, 소외된 부분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돌아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 모멘텀으로 한 업종이 크게 올라온다 그러면 뭐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돌아가면서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뭐 AI가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어렵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과 시중 금리를 생각했을 땐 이 소외된 업종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항공, 면세, 여행, 카지노 오늘 중국 소비주 참 흐름 좋았습니다. 요즘 흐름을 보면 이 숫자가 찍히는 쪽에 수급이 쏠리는데 그럼 이쪽도 6월에는 연속성을 갖고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그렇죠. 항공 면세 여행 이런 쪽은 뭐 유가의 흐름에도 많이 영향을 좀 받고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발표되면 실적이 뭐 기대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만 되더라도 사실 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이제 중국 여행객이 단체로 오는 그런 부분이 좀 컸었다면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이 부분의 회복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예전 같은 기대감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짧게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짧게가 뭐 하루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네. 보통 예전에 이런 업종들이 한번 순환에서 어떤 탄력을 받으면 뭐 분기를 가기도 하고 뭐 2달 연속으로 가기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짧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엄청 짧게는 아니지만 그 예, 예. 계절성이 좀 짙은 거죠, 이쪽이. 예, 맞습니다. 예, 계절성이 짙기 때문에 뭐 한 달에서 한 달보다 더 짧게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쪽보다 뭐 지금 다른 업종에서도 계속 이제 좋은 소식이나 실적이 조금만 나오더라도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요, 미증시에서 이 갭의 호실적이 공개가 되면서 시간 외에서 20% 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이와 직결된 한세실업 등 의류, 우리나라 기업들 흐름 참 좋았는데요. 네네. 길게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이제 나왔으니까 뭐 이제 갭 같은 경우가 뭐 보통 이제 미국에서 뭐 소매 의류로서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으니까 이게 쭉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한번 보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좀 내려간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갭 그 이제 한세실업 쪽에서는
고가 의류를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가는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수출 단가는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좀 내려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PC가 발표됐을 때 네. 근원 부분에서는 예상보다 내려가고 전월보다도 내려가서 뭐 긍정적인 뉴스인데 실제로 미국에 있는 뭐 그 이제 고객이죠. 말을 안 들어가고 뭐 손실을 많이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들어보면 네.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이제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뭘까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 쉘터, 그러니까 이제 주거비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 뭐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원룸, 고시원보다 더 큰 방을 둘이서 쓰는데 뭐 1,500불 뭐 이렇게 낸다고 하는데요. 원룸 스튜디오 가격이 그 정도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그러니까 뭐 동부와 서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그 정도 가격인데 그게 이제 변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같이 주거비도 올라간 상태에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비에 있어서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그 국면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출 단가도 뭐 이제 공급하는 쪽에서 뭐 요청을 해서 조절을 한다기보다는 그쪽 수입 업체가 요구를 하는 쪽에 좀 맞추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그 영업이익 자체는 늘어날 수 있더라도 이익률 개선 그 자체는 뭐 변화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이익은 개선이 되지만 이익 총액은 늘어나지만 이익률 자체는 많이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걸로 봤을 때 연말까지 네. 뭐 실적이 줄어들거나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탄력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거냐, 그거는 좀 아니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좀 인내심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주거비가 그렇게 올라가면 개인 지출이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맞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갈 것이라 보시는 건가요? 예, 일단 그 고용 시장에서 네. 아직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고용 시장에서 신규 고용을 구하는 이제 구인 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이 수급의 불균형, 고용 시장에서의 불균형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시장 그 상황이고요. 완전 고용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국면 중에 하나가 미국이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비도 뭐 줄지 않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의 질이 좋냐 그러면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거죠.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소비의 질은 좀 예, 떨어졌다라고 그렇죠. 예,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게 다른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이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떤 부분에서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중국이 묻었던 것들은 다 이제 실적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뭐 이제 소비지 중에 뭐 저가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나갔던 것 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좋게 될 거라고 예상했던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 이제 적게 나가게 되고 뭐 미국이나 중동으로 나가면서 또 실적이 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많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뭐 OEM, ODM 이렇게 나가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뭐 다른 시장에서 이제 그 어떤 소비의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제가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장 마감 후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4.2%에서 13%로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여파가 클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개인들이 청원도 넣고 뭐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사실 데모를 하는 주체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그 성장률이 뭐 예전처럼 5% 이상이 든다. 중국만큼만 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의 주식 비중을 줄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뭐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도 국회에서 이걸 바꾸냐 마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이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입장에서 경제 성장률이 저상정 국면에 이제 빠지던 우리나라에
이 주식 비중을 늘려서 과연 이게 회복이 될 것인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과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숙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의 어떤 심리가 위축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속도의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률에 관한 목표가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은 그래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단독 보도가 나온 게요. 한화 정밀기계가 SK 하이닉스에게 TC 본더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TC 본더 쪽에서 좀 한화랑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솔벤더, 그러니까 이제 그 단독 공급 업체를 두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일단 이제 물량 공급의 안정성을 두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제 HBM을 비롯한 이제 반도체 공급이 많아지게 되니까 생산 물량도 늘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본도를, 그러니까 이제 벤더를 더 늘리는 입장이 되겠죠. 이제 하나가 지금 이제 공급 업체로 몇 등이 된 거죠, 이제? 네, 2등이죠. 예, 그럼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등이 네. 2등을 제치면 몇 등이 되죠? 달리기를 할 때? 1등이요. 예, 2등을 제치면 1등이 되나요? 2등을 제치면 1등 되는 거 아닌가요? 2등을 제치면 2등이 되죠. 아, 2등을 제치면요?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뭐 1등인 한미 반도체의 지위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점으로 했을 때 계속 네. 그 시장에서 완전히 1등으로서의 지위에서 누렸던 뭐 고점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수급 좀 뺏기겠죠? 예, 근데 이제 한화가 뭐 공급하면서 뭐 지금 삼성도 예전에 그 이제 HBM 작년부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안 되는 것처럼 한화가 얼마만큼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제 한화 좀 주가를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6월장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네네. 기대되는 것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6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5월 달에 그 AI,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전력 전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그 집중이 좀 돼 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종목과 섹터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큰 모멘텀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수급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쏠렸던 그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긍정적 모멘텀과 뉴스가 나오는 업종들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래도 단기적인 그런 그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외국인이 어떤 부분에 이제 수요를 가지고 매수를 했는지 그걸 같이 그 따라가시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플로그를 잘 봐야 하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잘 체크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탑픽은요? 탑픽은 네. 뭐 이제 지금 루마니아의 그 공급 계약이 되진 않았지만 현대로템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로템이 그 루마니아와 그 계약 체결이 거의 눈앞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현대로템이 그 루마니아의 K2 흑표 전차를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번 달에 그 이제 그 시범도 시연도 끝났고 사격 시연도 끝났고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아무래도 계약 성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루마니아와 이 현대로템의 관계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예전엔 폴란드는 이제 대금을 수출입은행이 이제 보증을 서갖고 우리나라가 빌려주는 차관 형식으로 그렇죠. 되어 있다면 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현금 지급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납품이 되면 현금을 받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이 완전히 성사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도 다른 어떤 방산 국가에서 하지 않는 그 바로 적기 납품을 하니까 바로 현금 수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바로 그 다음 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현대로템 한번 따라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루마니아와 현대로템은 현금 지급이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